안녕하십니까. 꿀인생TV의 최순호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방송하는 거를 많이 쉬었던 것 같은데, 이제 12월 31일을 정리하고 또 2020년에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새롭게 제가 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약간 생소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이제 양봉 농사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월동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 속에서 제가 뭐를 했냐면 산에다가 이제 그 새로운 그 봉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의 양봉과 관련된 사업들을 펼쳐나가기 위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농 만 3년 이후에 준비하는 새로운 과정의 시작을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5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위에다가는 차광망까지 이렇게 덮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3,600에 3,000,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방을 만들고 나니까 벽면 처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벽면 처리를 하는데 남원 시내에서 목공소 아니 목재소를 운영하시는 선배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제 자재 가운데 팔고 남아서 좀 오래된 자재거나, 그리고 자재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맨 아래와 겉면을 쌌던 것들은 이렇게 발을 매면서, 줄을 매면서 약간 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제품들이 있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얻어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을 다 얻어와가지고 이 벽면을 치는 모든 누바는 다 사면 누바와 천정 누바는 그냥 가져와서 한 거고, 그리고 일부 이제 몰딩하는 거 하고 정리하는 자재만 좀 사가지고 와서 방을 꾸며봤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또 바닥은 온도를 깔려고 그랬으나 하우스 안이 된 관계로 밑에다가 지금 이제 비닐 판넬, 아니 그러니까 전기 판넬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방바닥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뒹굴면서 먹고 자면서 책도 보고,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해야 될 사업 구상, 그리고 양봉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전략과 그 다음에 생산 전략을 짜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려가가지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보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남원 어르신 생애 구술사입니다. 출판사는 남원 미디어 공방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남원 어르신 생애 구술사, 남원 미디어 공방. 이 책을 제가 이제 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앞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애구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은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신촌마을 할머니들의 한글 학교의 과정에서 그곳에 계신 할머니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자료집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구술집의 자료집을 뭐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금액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료집을 만들 때 처음 금액이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이면 남원 시내에서 인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저희가 책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가니까 좀 자료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고,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 자체가 이제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는 이제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6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제 노를 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머릿속에 계속 이 생애구슬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막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째 되는 날 다시 가가지고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님한테 우리 2만 원짜리 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500권 찍어가지고 500권을 팔면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가들에게 일정 정도의 고려도 지불하고 또 출판도 뭐 디자이너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종이도 좀 괜찮은 걸로 써가지고 책다운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고요. 책은 12월 초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출판 축하회를 열었죠. 출판 기념회라고 하기에는 좀 저기해서 할머니들을 모시고 출판 축하회를 열었는데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 열었어요. 미술관이 굉장히 깨끗하고 남원을 대표하는 시설이기도 하면서 이 겨울에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솔직히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돈을 뭐 이렇게 저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에 공간을 빌려서 하기도 뭐 했는데 시립미술관 쪽에서 흔쾌히 남원의 구슬을 담은 책이라고 한다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임대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장소를 또 받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다과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또 십시일반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걸 해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 있었던 영상들은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를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것으로. 제가 이렇게 4권으로 나누어서 책을 출판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거는 1932년생 김상숙 할머니, 그 다음에 34년 김윤여 할머니, 그리고 35년생 박순애 할머니, 그리고 38년생 조충자 할머니 이렇게 4분의 책을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디자인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남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100명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낙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낙권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어디선가 예산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생애구슬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남바가 4가 됐으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0명까지 생애구슬을 이끌어 나가면 그게 바로 근현대사의 남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살아서 생생하게 전달해야 될 구술의 역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4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각각의 책으로 되기 때문에 500권을 인쇄했지만 4권을 냈기 때문에 거의 한 2,000권의 책을 출판하는 거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각 권 5,000원씩에 팔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 2만 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판매 대금의 대부분 거의 전액에 가깝게 이제 경상 비용들이 좀 들어가겠죠. 델타의 운영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비용들은 대부분 제2 2020년도에 생애구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금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장소와 마을 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가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책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2년생 김상숙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월마을에 오셔가지고 시집와서 이제 남원의 운봉 지역에 큰 물난리가 있었어요. 그 물난리 때 사실은 이 신촌마을에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와갖고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살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생성된 마을이다 그래서 신촌마을이 되는 거죠. 그 신촌마을에 사실은 살아있는 증인인 겁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펼쳐서 이제 나갔고요. 이렇게 사진들도 곁들이고 그 다음에 글로 좀 했는데 할머니들이 이 생애구슬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책을 내준다는데 뭐 제대로 된 책이 나오겠어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태어난 연도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출판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기록을 하면서 맡았던 할머니는 조충자 할머니입니다. 조충자 할머니가 아마 뭐 이 30년대에 태어나신 할머니들의 역사를 보면 고생을 안 하고 사신 분들은 없겠죠. 그 가운데 아마 가장 고생을 하신 분이 우리 조충자 할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 운봉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젖방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하죠. 이렇게 그 안채가 있는 완전히 그 끝에 있는 조그만 방, 아니, 번속관 옆에 있는 방들 이런 데에서 한 마을에서 10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10번을.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다가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줘본 적이 없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이 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또 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서 난 아이들까지도 이 집에 와서 생활을 해서 아이들을 거뒀던 할머니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할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펐고 또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거를 기억을 하거나 연도별로 순서를 늘어놓는데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군대를 자원 입대를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부인하고 막 이렇게 잘 저기를 했던 게 아니고 뭐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터에서 상을 팔고 뭐 이런 분을 하셨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괜히 뭐 면회 오라 아니면 돈 갖다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엄살 부린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도 가족들이 아무도 안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둘째 부인을 서류상으로는 정식 부인으로 앉혀서 들여가지고 실제로 자기에게 나오는 연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환갑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본인에게 나오는 연금도 다 둘째 부인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여태까지 한 평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로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긴 했지만 그 집도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의 이야기도 굉장히 절절하고 이 책의 네 권에 중심적으로 각각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인월 지역이 한국전쟁 당시에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여순반란 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빨치산 그 전쟁 이런 그 빨치산 그 시대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 인월 마을의 특성상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다루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장소가 지리산 지역의 그 남원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빨치산 투쟁이 있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국군과 경찰 병력이 그리고 밤이면 다시 또 그 인민군들의 세상이 되었던 낮과 밤에 그곳을 오갔던 경험들이 다들 있었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나 다 들어보면 이 네 분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생생한 이야기가 저는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뭐 1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아니면 5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아니면 한 세대가 흐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의 역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자기를 필부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이분들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 자기가 들었던 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동의서도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저술 출판물로 내는 데에도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 7번 이상을 각각의 작가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제가 이 책 안표지에다가 썼지만 우리가 김양호 선생님이 이제 작가로 참여를 하셨고 이 책의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편집과 마지막 인쇄 과정까지 일을 맡아주셨던 박유상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로 참여한 박찬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또 영상 부분을 맡아주셨던 장재희 씨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살림을 다 하는 거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던 분이 김혜경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합작품으로서 이 책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남원의 고향에 내려와서 역기울이라고 하는 지금 소식지를 발행을 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미디어 사업은, 역기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남원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식지로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마을 소식지나 지역 소식지 중 가운데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최고의 퀄리티와 그 내용을 가지고 남원 시민들을 찾아갈 거고, 또 남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또 이 소식지를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미디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25년 가까이 미디어 업계에 종사를 했었고, 또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양봉을 하고 있지만 10월 달이 넘어가고 나면 또 굉장히 또 다음 봄에 입동의 벌을 깨울 때까지는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참 잘했다. 그리고 처음에 6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고 했지만 저희가 전북 지역에 있었던 그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하나 저희가 따갖고 왔어요. 그게 그 농촌 리빙넷 프로젝트 농촌 활력 연구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무려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이 책을 만드는데 전액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작가 그리고 동영상을 했던 그 분들에게 편집 비용까지 다 지불할 수가 있었죠. 저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제 제 일처럼 달려가서 공모사업도 할 거고, 또 남원에 있는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생애 구슬을 필요한 작가들을 또 모집할 거고, 여기에 필요한 사진과 영상 편집을 하신 분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생애 구슬 책을 마련을 하고 또 만들어서 남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사주시면, 네 권에 10,000원이니까 20,000원이니까 네 권에 20,000원이니까 사주시면 내년도 당장 내일이네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 생애구슬 사업을 해 나가는데, 남원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반드시 저희들의 이 중요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공모 사업을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꿀인생 TV를 1년 동안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이끌어 왔네요. 1년이 아니라 지난 2019년도에 6개월 정도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4,000시간대까지는 거의 육박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독자가 지금 500명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아마 제가 더 재밌게 만들어내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서 내년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꿀인생 TV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꿀인생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